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81쪽부터에 자리하고 있는 섬지리 여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산이 많은 나라, 국토 면적의 70% 정도가 산이었고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해서 해안 지리 여행지도 매우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섬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확인을 하자면 우리나라에는 3,000여 개가 넘는 섬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 선생님도 찾아본 적은 있는데 한 3,400여 개, 어떤 책에서는 또 3,500여 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도대체 뭐가 정확한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워서 선생님도 정확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매우 많은 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섬지리 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나 우리나라에는 많은 섬을 여행을 다녀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38선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거의 이제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설명은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두무진 바위의 두무진이고요. 바위의 형상이 마치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 것 같다 하여 두무진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말했던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 역시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색깔이 층층층층 나아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여기도 그러면 과거에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진 퇴적암일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퇴적암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분명한 거는 어디에선가 낮은 지역, 바다였거나 혹은 아니면 호수였거나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육지로 섬으로 드러나게 된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양한 섬들이 있고 많은 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많은 섬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백령도, 그다음에 울릉도, 구럽도, 이 세 개의 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섬들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섬들을 또 여러분이 함께 확인하고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섬지리 여행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000개가 넘는 섬이 있다. 제주도, 거제도, 진도, 강화도, 남해도와 같은 큰 섬 말고도 곳곳에 많은 볼거리가 있는 작은 섬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백령도와 울릉도 그리고 작지만 볼거리가 풍부한 구럽도로 섬지리 여행을 떠나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백령도입니다. 자연의 보고 백령도. 자, 보고라는 건 여러분 보물창고를 줄여서 보고라고도 합니다. 보물창고. 자,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서 정말 무엇인가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백령도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백령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자연의 보고라고 불리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한 섬으로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석선을 타고 100길로 123마일을 달리면 4시간 만에 도착한다. 쾌속선으로 육지와 이어지기 전에는 인천에서 약 11시간이 걸리는 멀고 먼 최북단 외딴 섬이었다.
백령은 흰 새의 날개를 뜻하는 말로 이곳에는 한때 수백만 마리의 두루미가 살던 곳이다. 백령도는 차로 2~3시간이면 한 바퀴 쉽게 돌 수 있는 섬이지만 제대로 여행하려면 이틀 정도 시간을 내야 하는 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뒷페이지에서도 나머지 내용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백령도. 이 섬에는 명승 한 곳과 천연기념물 5곳이 있다. 두무진, 명승 제8호. 두무진은 이 섬의 백미로 배를 타고 보아야 하는 곳이다. 일몰의 경치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사고태안, 천연기념물 제391호, 콩또레안, 392호 등 우리나라 어느 해안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움을 준다. 물범 구경은 백령도 여행이 덤으로 주는 선물이다. 자, 실제로 백령도에 가보면 이렇게 물범을 구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도 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제 백령도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사고태안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요. 사고태안은 과거에는 비행장으로도 사용이 되었다라고도 해요.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우리 서해안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 해수욕장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아주 가는 모래가 있고 이 가는 모래가 물을 살짝 머금은 상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가보면은 모래인데 좀 단단한 상태의 모래. 그래서 바퀴가 달려있는 자동차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이런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지역이거든요. 실제 이제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병대가 존재하고 있는 이제 북한하고도 워낙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사리 접근하거나 들어가기는 조금은 어려운 지역. 우리가 만약에 한번 간다라면 진짜 마음 먹고 한번 가야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한 5가지 아까 천연기념물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여기 있는 것처럼 백령도 사고태안, 그 다음 두 번째가 백령도 남포리의 콩돌해안. 이제 콩돌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면 자갈해안인데 돌이 크기가 이제 자갈처럼 조금 큰 건 아니고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콩처럼 작은 돌들이 해안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콩돌해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령도 진촌리 강남 암포획 현무암 분포지. 자, 감남암이 현무암을 포획을 하고 있대요. 이제 선생님 이제 암석까지는 이제 지질까지는 선생님이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감남암이 포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있고요. 백령도 남포리 습곡 구조. 이제 습곡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말대로 이제 습곡 작용을 받은 거. 이제 지체 구조를 봤었을 때 습곡과 단층이라는 게 있다라면 습곡은 양쪽에서 미는 힘인 횡압력을 강하게 받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우선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두무진 같은 거, 이 두무진을 보면은 완벽한 수평의 퇴적암, 수평지층이 나타나는 거죠. 수평지층. 이 수평지층이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휜 지형이 바로 습곡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백령도 연아리의 무궁화까지 해서 총 5개의 천연기념물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백령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가보신다면 참 멋진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울릉도의 나리분지인데요. 선생님이 아마 여기 4번째 우리 중단원으로 들어올 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 중에 칼데라를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칼데라가 2가지가 있다. 참고로 칼데라는 화구의 함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다. 자, 칼데라는 화구의 함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칼데라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가 되는 거고요. 칼데라에 물이 고이지 않고 그냥 땅이 드러나게 되면 그 부분은 칼데라 분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는 칼데라호로는 백두산에 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칼데라호로는 천지가 있었고요. 칼데라 분지로는 바로 여기 울릉도에 나리분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울릉도 나리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경상북도 울릉도는 동해 밑으로 2000m나 들어가 있는 전체 높이 약 3000m에 달하는 화산이다. 자, 울릉도는 전체 높이로 말하면 3000m 정도나 되는 화산입니다. 그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백두산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백두산의 높이가 대략 2744m 정도? 그러니까 3000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동해 바다 밑으로 2000m이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성인봉 같은 경우에는 984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3000m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산 지형입니다. 화산이 끝나고 난 화구가 함몰이 되어 아주 큰 칼데라를 만들었고요. 이 화산체 정상부에는 칼데라가 형성되어 있다. 자, 칼데라는 여기 적어져 있어요.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분화구가 내려앉아 생긴 거대한 함몰 지형을 말한다. 자, 화구가 함몰되어 만들어진 지형을 보고 무엇이라고 표현을 한다? 칼데라라고 표현을 한다. 자, 이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울릉도의 나리분지가 칼데라이다. 왼쪽 사진은 칼데라 내부의 나리분지를 찍은 것이다. 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가운데가 움푹 파여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움푹 파인 지형, 그리고 주변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러한 지형을 보고 무엇이라고 표현을 한다? 칼데라 분지. 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을 분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분자는 그릇이라고 했고 지는 땅이니까 그릇 모양의 땅이 되는 겁니다. 칼데라는 화산 활동이 일어가고 난 다음에 분화구가 함몰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라고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름 약 3.5km인 칼데라는 나리분지와 알봉분지 두 개의 분지로 구분이 된다. 참고입니다. 나리분지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울릉도가 한번 화산이 폭발이 되고 난 다음에 화구가 함몰이 됐고요. 그 뒤로 알봉화산이라는 조그마한 봉우리, 알봉이 분출이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화구가 함몰이 되어서 이렇게 큰 나리분지가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서 약한 틈을 따라서 무엇이 하나 더 분출이 되냐면 알봉이 한 번 더 분출이 돼요. 알봉이 한 번 분출이 되면서 여기 사이에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분지가 나오잖아요. 요게 이제 알봉 분지. 그리고 이 전체가 나리분지.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데라는 나리분지와 알봉분지 두 개의 분지로 구분이 된다. 동서약 1.5km, 남북 약 2km 규모인 울릉도에서 제일 넓은 평탄지이다. 울릉도의 물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나리분지 북쪽 해안에는 나리분지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소, 큰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수력발전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안 지형의 박물관 구럽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구럽도는요, 여기 책에 있는 대로만 설명을 하면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작은 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금 전에도 백령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령도든 구럽도든 둘 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고요. 10가구 정도가 사는 이 섬에는 화산작용과 바람파도가 만들어 놓은 볼거리들이 매우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구롭도에서 꼭 보아야 할 곳은 토끼섬이다. 이곳에 숨겨진 해식와와 구롭도의 백미이다. 이곳에 숨겨진 해식와는 구롭도의 백미이다. 자, 여기가 바로 해식와입니다. 해식와. 이제 이 해식와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노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도의 침식, 이제 파랑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침식 지형인데 그 모양이 꼭 파도의 모양처럼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했었을 때 바다가 있고 여기를 파도가 철썩 친다. 근데 그 파도에 의해서 깎인 모습을 봤더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좀 지워봐야겠는데. 깎인 모습이 이 모습, 이쪽이 모습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쪽 지금 좀 두껍게 된 부분, 이게 꼭 파도가 칠 때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꼬꾸라지잖아요. 그거 이제 반대쪽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걸 이제 노치, 해식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둥근 파도 모양의 침식 지형,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겠죠? 둥근 파도 모양의 침식 지형을 보고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해식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끼섬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 밀물때는 토끼섬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썰물이 되어야 토끼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래야 이 해식와를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기 보이시면 인천의 구롭도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때 여기 토끼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인천의 구롭도고요. 여기가 토끼섬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구롭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구롭도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 시간으로만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행정구역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속이고요. 옹진군 덕정면 구롭리입니다. 섬 모습이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 같다 하여 굴업도라고 불리우고요. 길이는 약 3.8km, 최대 폭은 1.6km 정도이고요. 이 구롭도에는요, 중앙에 아주 큰 해수욕장, 이제 그걸 중앙대사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뒤쪽으로는 사구가, 그리고 석호까지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 시스텍이라든지 사구대,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수욕장, 그리고 타포니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도 있고요. 해식와를 바라볼 수 있는 토끼섬과 여러 개의 곳과 만 등이 펼쳐져 있는 곳이 바로 구롭도입니다. 자, 우선 여기 구롭도에서 토끼섬으로 들어가기에는 책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물때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구롭도에서 토끼섬으로 들어가는 바닷길은 길목이 좁아 물이 조금만 들어와도 유속이 빨라져 걷기가 아주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식와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토끼섬의 바위 능선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잘못해서 이제 발을 헛디디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바위에 붙은 굴 껍질을 절대 만지지 않아야 하고요. 맨발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이게 굴 껍질이 면도날처럼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끼섬으로 들어간 뒤에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나올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때를 놓쳐서 구롭도 섬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지면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다시 썰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거의 한번 못 나오면 거의 1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10시간 정도 이상은. 그리고
여기에 여기 토끼섬에 있는 해시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을 지정을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해식 지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나중에 이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면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은 기회 혹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섬지리에서 이것 말고도 우리는 그냥 대놓고 제주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여러분도 이해하기 편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뒤에 보면은 84, 85쪽에 이렇게 제주도를 가지고 제주도의 여러 가지 한 20개의 여행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물질이 여행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이 뒷부분 마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2단원이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2단원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3단원으로 넘어가겠고요. 3단원은 수행평가가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수행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또 공지사항에다 올려놓을게요. 미리 준비해서 다음에 수행평가 또 잘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이만.